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지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김지희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맞춤형 보육 얘기 좀 하죠. 최근에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입니까? 7월 1일부터 일단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시행은 일단 되기는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맞춤형 보육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기도 했고요. 네. 또 반대쪽에서는 경제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맞춤형 보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토론회에서는 관계자, 어린이집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모여서 이 쟁점을 좀 짚어봤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 또 어린이집 관계자가 빠진 자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게 좀 급히 마련된 자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기자가 직접 토론회에 가서 보신 거군요. 취재하고요. 네. 자, 근데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맞춤형 보육 어떻게 맞춤형을 한다는 겁니까? 네, 설명을 일단, 해주시죠. 네. 네, 지금 현재 무상보육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맞춤형 보육은 0세에서 2세, 그러니까 네. 만 48개월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맞춤형 보육을 받느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하루 12시간까지 종일반에 해당하는 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가 있으면 맞춤반으로 가게 되고 맞벌이거나 이제 집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12시간까지 종일반으로 배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때 맞춤반의 경우는 7시간이 9시부터 6시 그리고 1시간 정도 유동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네. 앞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10시에 갔으면 4시까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15시간까지 긴급 보육 바우처라고 해서 무료로 네. 추가 보육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린이집에 사비를 내서 더 맡길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0시부터인가요? 9시부터 3시까지만 네. 하고 그 대신 맞벌이 부부는 12시간 종일반을 선택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제도다라는 그래서 맞춤형인 거군요. 네네. 자, 그런데 신청은 언제부터 합니까? 신청이 5월에 시작이 됐고요. 이미 시작됐습니까? 네, 6월 24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며칠 안 남았네요,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네. 우선은 이 종일반을 가려면 그 신청 자격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일단 뭐 맞벌이인 경우가 가장 먼저 되겠고요. 네.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뭐 농어업인이든 이제 그 증명을 할 수가 있으면은 되고요. 또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증명을 하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또 구직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도 전업맘이더라도 증명할 수가 있으면 종일반 신청이 가능하고요. 뭐 세 자녀 이상인 경우 한부모 가정, 둘째를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 둘째가 태어난 지 1년이 네. 안 됐을 경우 뭐 이렇게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도 종일반 보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24일까지 종일반을 원하면 꼭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신청을 안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일단 맞춤형 보육 맞춤반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은 굳이 신청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서류를 이제 동읍면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은 뒤에. 자, 근데 어린이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맞춤형 보육으로 가게 되면은 수익이 줄어든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논란의 부분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되는 맞춤반에 대한 지원 금액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종일반은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그 맞춤반 9시부터 3시까지 하는 부분은 좀 적게 주는 모양이지 복지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일반을 100%로 봤을 때 맞춤반을 이제 여기에 한 80%, 86% 정도를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일찍 가니까 그만큼 좀 필요한 금액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미 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을 또 줄여버리면 운영이 또 더 어려워진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또 사실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요? 보건복지부가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사실 돈이 줄어든 게 아니라 종일반의 경우는 오히려 6% 정도 늘었고 맞춤반은 3%가 감소한 거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봤을 때 종일반과 맞춤반이 한 8대2 정도가 됐는데요. 이 비율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소득 면에서는 이득이고 만약에 5대5만 돼도 손해는 아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설명대로 따르면 어린이집은
이전과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딱 8대2, 5대5 이게 아니잖아요. 또 뭐 어느 동네에 따라서는 맞춤형 반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엔 좀 어린이집이 운영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네. 엄마들한테 우리는 종일반을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맞춤반을 하게 될 경우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공문을 보낸데도 벌써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네. 엄마들 입장에서는 네.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여튼 이게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국회에서도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혼란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네. 며칠 안 남았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혼란이 일어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미 시행이 되기 전에 이번 이제 목금 23일부터 네. 이틀 동안 한국 민간 어린이집 연합 그리고 네. 가정 어린이집 연합에서는 휴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경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휴원을 하게 되면 네. 당장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나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지금 맞춤반을 신청하는 엄마들이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현실을 반영해야 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행했다가 괜히 혼란스러워지면은 이게 굉장히 보육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참 걱정이네요. 네. 그렇다면 맞벌이 종일반을 이용하는 가정은 어떤 것인지, 뭐 엄마가 일하는 가정에게는 맘 편히 오후 늦게 맡길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좀 전에 그 오전에 있었던 토론회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하면요. 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엄마들의 평균 근로 시간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 이용 시간은 한 7.6시간. 그래서 그 2시간 정도의 공백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어린이집이 끝나고 이 아이를 돌봐줄 또 다른 도우미를 구해야 되는 이중으로 돈이 드는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종일반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4시 전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뒤에 혼자 남아있는 그러니까 소수의 아이들이 조금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그거를 네. 원치는 않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4시에 데려오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좀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종일반이 시행되면 그런 불편은 좀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대신 종일반을 우리가 하겠다 하면 적어도 7시 반까지 12시간 정도는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엄마들의 경우에는 조금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이제 다수가 있다고 해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결코 뭐 나쁜 제도는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더 편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전업주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에는 종일반 4시까지 맡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3시까지 해야 된다. 그건 이제 유동적으로 가능은 한데 네. 이제 엄마가 조금 더 뭐 앞뒤로 그 시간을 더 보내게 된다던가 아니면 그 맞춤반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눈치가 보이는 상황 이런 것들이 그 전업맘 엄마들한테 오히려 또 차별이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경제단체에서는 이걸 맞춤형 보육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일하는 여성들이 좀 적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경력 단절을 좀 해소하고 네. 좀 더 권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조금이나마 필요하다 이런 네.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또 취업을 준비 중인 엄마들한테도 좀 이런 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운영난의 경우는 맞춤형 복지 때문만에 일어난 것은 아니고 그건 별도로 또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요. 네. 그리고 맞춤형 보육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지금 나왔던 이런 문제점들은 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협의라는 부분이 이제 어린이집 단체 쪽에서 봤을 때는 검토 수준이 아니냐 이런 네. 입장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지금 야당 쪽이 다시 예. 한번 이제 협의가 없었다 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도 뭐 이제서 어린이집 단체를 좀 의식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이미 작년에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당장 이제 다음 주 시행인데 글쎄 말이에요. 예, 그때까지 좀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어린이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자기네들은 제대로 하지 않겠다. 그런 강경한 입장이 고수된다 그러면은
이 정리돼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굉장히. 예, 그래서 일단 이번 목금 휴원한 뒤에 시행된 뒤에도 또 휴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사전에 좀 조율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한 열흘 이상 남았잖아요, 그죠? 열흘 남았네요, 딱. 열흘 동안에 조율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재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어린이집 단체들이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까지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